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의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질병, 바로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겪는 감기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력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의 핵심적인 특징은 지속적인 우울감과 흥미 및 즐거움의 상실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취미 활동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바로 우울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지만 그 증상은 우리의 몸에도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정서적인 증상으로는 끝없는 슬픔, 공허함,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무가치감,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감을 느끼며 심할 경우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본인의 의지로 통제하기 어려운 병적인 증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피로와 에너지 감소가 가장 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일상적인 활동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수면 패턴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을 겪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과다 수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식욕과 체중의 변화도 흔한 증상입니다. 식욕이 급격히 줄어들어 체중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폭식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두통, 소화불량, 근육통 등 신체 곳곳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울증이 진행되면 생각이나 행동이 느려지거나 반대로 안절부절 못하며 초조함을 느끼는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유전적 소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심리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사고방식, 과거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 등이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적 요인 또한 큰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실직, 경제적 어려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우울증의 방아쇠를 당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는 것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회복의 길입니다. 우울증의 주요 치료 방법에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전문가와 함께 탐색하고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 CBT는 우울증 환자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물 치료는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조절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항우울제는 의존성이 생기거나 성격이 변하는 약물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몸이 아플 때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뇌의 기능적 문제를 바로잡는 치료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엔도르핀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우울감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은 뇌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고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며 혼자가 아님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부른 조언이나 위로를 멈추는 것입니다. 힘내라는 말은 그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져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병원에 가주거나 집안일이나 장보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혼자서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며 전문가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손을 내미는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밝게 비출 것입니다. 우울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치료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고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